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이 행동 하나가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지도해보고 강남부터 전국 또는 해외에 있는 아이들까지 지도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 성적이 좀 50점 아래 되는 심하면 10점대, 20점대 학생들도 만나보면서 아이들을 수없이 연구하고 저 또한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얻은 결과들입니다. 오늘 주제는 복습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해요. 복습 많이 아시죠?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작 복습을 어떻게 했을 때 폭발적인 성적 향상을 불러오는지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요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필기해 두시고 적용해 보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오래 하면서 아이들을 지켜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수업, 똑같은 교재 다 같이 수업을 하는데 누구는 결과가 좋고 누구는 결과가 안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비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복습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사항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안 한다예요. 공부를 안 한다. 두 번째는 기초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세 번째는 우리 왜 수학머리라고 하죠. 수학머리가 심하게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자기의 상황 이전의 것. 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학습이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학습 능력에 대한 부진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 첫 번째는 공부 안 하는 거, 현재에 있는 학생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조금 바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 여기에는 조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조금 따릅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숙제를 안 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 태도가 안 좋은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데 요것이 안 좋다 그러면 조금 개선한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복습 방법을 적용시켜 주세요. 일단 학생들이 수업 태도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를 이해시켜봐.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면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뭐라는 거야.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공부를 잘하는 학생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숙이거든요. 이렇게 딱 공부할 준비를 하는데 벌써 뒤에서 이렇게 있고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막 그 다리도 꼬고 필기나 책 이런 거 잘 안 하고 선생님이 말하면 누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굉장히 흘려듣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수업 태도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배운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겠죠.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말 그 입의 말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게끔 입에서 내 귀로 바로 내리꽂겠다라는 마인드로 정말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태도도 좋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세를 취하고요. 좋은 것들은 필기하고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호응하면서 귀담아서 선생님 눈동자를 보면서 듣습니다. 이런 학습 태도 바꿔야겠죠.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숙제하는 것들. 선생님이 어떤 숙제를 내든지 다 하려고 하는 학습 태도를 보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분량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겠죠. 이 두 가지는 전제 조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복습을 하기 위해서, 복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핵심 노트라는 것을 정리하게 하죠. 핵심 노트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책에 있었던 내용들을 혼자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것은 중요하다,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노트에 스스로 적게 하는 거예요. 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도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술된 것들을 적을 수도 있고요. 예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 능력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핵심 노트를 제가 숙제로 시켰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핵심 노트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누구는 되게 힘들어하고 누구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핵심 노트를 오랫동안 정리한 아이가 오히려 기억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냈을 때 채점을 해봤더니 채점을 하는 것이 좀 만족도가 떨어졌었어요. 많이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예쁘게 안 해도 돼. 핵심을 파악하는 거야. 중요한 내용을 그냥 형광펜이나 색연필로 강조하면 되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야 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죠. 그러다가 공부를 잘하고 핵심 노트를 심플하게 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숙제 언제 했어? 그랬더니 다들 하나같이 배우자마자 바로 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공부할 때에도 배우자마자 바로 하면 되게 짧은 시간에 배운 내용이 총 정리가 되는데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라고 책을 떠들면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2, 3분 만에 정리가 되었던 게 10분, 15분을 봐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리고 가물가물해서 책을 읽어보면 이 내용을 배웠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얘들아 수업 직후에 핵심 노트 써서 제출하고 수업이 끝이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기억하는 게 조금 높아졌어요. 숙제를 냈을 때 숙제를 조금씩 쉽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증명을 한 셈이죠. 제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모두 다 핵심 노트를 배우자마자 하라고 바꿨습니다. 효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이 방법을 적용을 했었어요. 제가 국사부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사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있었고 국사 교과서를 그냥 통으로 외워버릴 정도로 국사부장이 국사를 100점 못 맞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정말 1, 2분, 2, 3분이면 그 수업 50분 동안에 했던 게 쭉 정리가 돼요. 핵심이 파악이 되고요. 어떤 경우는 외워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뇌과학에서 연구하고 우리 이제 인지학 박사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연구 논문들 쭉 발표한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배우고 바로 핵심 정리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그 2, 3분 동안 핵심 정리한 것이 내가 장기 기억으로 기억하는데 이 확률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시간을 지속시켜주더라.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게 효과가 되게 높았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무조건 아이들에게 핵심 노트 정리하고 제출하고 이제 수업이 끝이야. 이걸 강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이 수업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 타이밍, 복습의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타이밍은 수업 직후에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반짝 복습, 순간 복습. 2, 3분 내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훑어봄으로써 이 반짝 복습을 함으로써 내가 이 수업의 내용을 더욱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얘도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많은 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배운 직후에, 수업 직후에 순간 복습을 해라. 시간은 2, 3분 이내로 빠르게 배웠던 것을 핵심만 파악하고 흐름만 파악해도 좋다 이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복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집어넣기와 꺼내보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가 한 번 딱 이렇게 기억해서 쭉 기억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괴로울 것 같아요. 안 좋은 기억도 잊어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신이 우리를 만들 때 이것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뇌가 정말로 똑똑하고 무궁무진한 뇌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속이기 쉬운 것도 뇌인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뇌는 하는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마가 손상이 되면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해마가 오른쪽과 왼쪽에 측두엽에 자리 잡고 있고 폭은 1cm, 길이는 5c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오른쪽과 왼쪽이 기억하는 게 달라요. 네, 기억하는 게 달라요. 최근의 일, 태어나서부터의 모든 일. 그러면서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해서 여기가 손상이 되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치매 노인도 해마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해마하고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저장을 하는데 이것들이 저녁 시간, 밤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 하루 종일 학습한 것들을 해마가 단기 기억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얘 중요해. 장기 기억으로 넘겨. 얘는 삭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을 해마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마가 정말 속이기가 조금 단순한 게 자꾸 반복을 하면 얘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얘 중요해서 꼭 저장해야 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긴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각인 또 해주고 또 반복해주고 다시 또 새겨주고 이것들을 반복해줄수록 해마가 중요해. 얘 자꾸 들어와. 똑같은 게 또 들어왔네. 얘는 확실하게 기억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꺼내보는 거예요. 내가 기억했던 것을 꺼내서 확인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외운 것을 꺼내보는 것과 외우기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영어 단어 외울 때 반복적으로 우리 깜지라고 그러죠. 막 영어 단어를 막 20번, 30번, 100번씩 써가면서 외우긴 했는데 그게 써먹어지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서 툭툭 튀어나올까요? 안 그러겠죠. 어느 정도냐면 입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할 정도로,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입이 기억해서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반복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되씹고 확인하고 되씹고 확인하고 삼키고 뱉고 삼키고 확인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어때요? 확실하게 내게 되겠죠. 기억력이 좋아지겠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시키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첫 번째가 복습,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숙제는 최고의 복습이면서 최소의 복습이기도 해요. 숙제는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하면 배운 것들을 사용해야 되니까는 저장함과 꺼내보는 것, 즉각 꺼내보고 저장하고 꺼내보고 저장하고 이게 잘 되는 게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풀이과정을 쓰라는 거예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들을 적용해서 풀이를 써보면 얘가 풀이를 쓸 때마다 비슷한 문제 또 풀어? 유형 문제 또 풀어? 그럼 또 나오고 그쵸? 네,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브루타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내용을 구상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풀이과정을 손으로 썼다면 말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수학이 되면 최고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다시 확인하는 요 작업. 그래서 저장하고 꺼내보고 저장하고 꺼내보고 요 반복들이 계속 될수록 우리의 기억은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활용 능력까지 더했으면 공부는 못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50점이 6, 70점, 70점은 8, 90점, 90점은 100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폭발적으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의 복습법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요것만 해줘도 시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핵심 노트 5분에서 10분 사이에 간략하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노트 정리하는 거, 숙제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것. 어려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끙끙이 있죠. 끙끙이. 어려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끙끙대는 것.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어요.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 매일매일 꾸준하게 몇 개씩만 풀어준다면 그러면 우리의 뇌는 항상 자극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 불특정으로 꺼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의 그 유형편 수업을 하면서 센수학 A단계 앞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외우게 시키거든요. 어느 정도로 똑같이 하냐면 사진을 찍은 것처럼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구성까지 다 똑같이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백지 테스트를 해서 완벽하게 공부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금요일 날 테스트를 보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와서 지난 시간에 테스트 했던 것을 다시 얘들아 종이 하나 꺼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써봐 그랬는데 60%에서 70%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심한 경우는요, 한 10%밖에 못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본인이 다 외웠다라고 했는데 다시 써보니까 어때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이렇습니다. 자,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대표적인데 우리가 배운 다음에 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완만하게 떨어지고 얘가 기억으로 저장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그래프의 폭을 높여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잊어버리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 공부했어? 몇 시간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도형에 관련된 좋은 책 하나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자녀들이 초등 고학년이거나 중학생인 경우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것입니다. 중등기업 관련해서 문의가 정말 많으신데 제가 요거에 필요한 책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